오늘 특종의 키포인트는 누가 더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한가 이겁니다. 초자연 현상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굉장히 저 비과학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네네. 제 시각에서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오시면 안 돼요.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16위 공개합니다. 300년 전통 기적의 치유법. 여기 약도 수술도 없이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매년 6월 터키 한 작은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터키 북동부에 위치한 바이브르트주의 작은 마을 크르크 프나르인데요. 자, 이곳에는 타진들, 특히나 원인 모를 질환이나 고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 뱀 치료 때문입니다. 뭘 고친다는 거야? 저기는 뭐 등에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치료하는 건데? 4~5마리의 뱀이 담긴 통에서 환자가 직접 본인이 치료받을 뱀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을 부녀자들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이 직접 골라오는 뱀을 올려놓는 건데요. 에이, 위험해. 약 10분에서 30분 정도면 이들이 말하는 치료가 끝! 그게 말이 됩니까? 눈이 시원하긴 하겠다. 뱀이 차가우니까. 정말 서늘하겠죠. 참고로 이 뱀 치료는 약 300~400년 전부터 이어진 마을의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오랫동안 알아온 통증이 실제로 호전이 됐다고 하는데요. 터키 부르사에 사는 환자는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희귀 질환을 앓았는데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또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4년 동안 뱀 치료를 받았더니 붓기가 가라앉고 저기요.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자연 치유된 거 아닙니까? 자,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뱀 치료가 계속해서 성황을 이루자 결국 2011년 바이브르트주의 주지사인 케레미알은 앞으로 뱀 치료를 행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라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술 행위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터키 작은 마을엔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적의 뱀 치료를 불리는 이 의료 행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에 15위 공개합니다. 2007년 소위 탐험 전문가라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논란 이곳. 자, 이곳은요. 러시아의 21개 공화국 중에 투바 공화국에 위치한 폴바진이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섬의 위치부터 지형까지 여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 위치한 섬 폴바진은요. 직사각형으로 섬 전체가 마치 미로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듯한 이 섬의 모습을 보고 푸틴 대통령도 무척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곳이 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은 어떤 곳이었는지 추측만이 난무할 뿐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죠. 저건 확실히 누가 만든 거네요. 폴바지는 1891년 러시아인의 지배를 받던 카자흐인들에 의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도 그 정체가 미스테리한 채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폴바진 섬을 연구하던 영국의 모 대학교 고고학과의 하인리 교수에 따르면요. 이 섬에 남아있는 흔적이 고대 중국의 건축물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폴바지는 크게 보면 성벽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안뜰, 자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자금성 역시 거대한 안뜰이 있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폴바진에서 발견된 정말 놀라운 한서 하나. 바로 용이 조각되어 있는 점토 타일. 용은 중국인데. 저 진짜 중국이네. 자금성의 중심 건물인 태화전에서도 용 조각상, 용 그림 등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럼 저희가 무슨 중국과 무슨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중국 사람들이 가서 지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입니다. 폴바지는 약 1300년 전인 서기 744년에서 840년쯤 위구르 제국의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국의 자금성은 폴바진이 지어진 지 약 700년 뒤인 1420년에 완성된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저런 거 보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게 돼요.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그리고 저 저렇게까지 약간- 잘 지었는데 그 다음에 다 어디 갔을까? 러시아와 몽골 사이에 위치했지만 중국 고대 건축 양식을 띠는 섬 폴바진. 이 섬의 미스테리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현상 19 이번엔 14위 공개해 주세요. 세계 미해결 사건, 자연 발화 능력자.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 포르미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 어느 날 부모님과 치과를 찾은 10살짜리 소년 베네디토 스피노. 이 소년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만화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장난했지? 아, 아니에요. 저 그냥 보기만 했어요. 뭐 무슨 일이요? 이게 뭔 일이죠? 베네디토가 읽던 만화책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랐던 겁니다. 소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베네디토가 시무룩한 채 테이블을 쳐다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지에서 연기가 나더니 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쳐다보. 야, 진짜. 진짜 3주를 아무것도 안 하더니 오늘 다 터뜨리는구나. 야, 너는 아까 살펴보더니 뭐 한 거야? 나 이거 들고 갈래. 자, 이후에 베네디토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촌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베네디토가 쳐다보자마자 녹아버리거나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침대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기까지 제어할 수 없는 발화 능력에 스스로 공포감에 휩싸인 베네디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 인체 자연 발화를 연구한 영국의 생물학자 브라이언 포드 교수에 따르면요, 일명 심지 효과를 원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피부를 태우기 시작해 몸의 지방과 만나면 이 지방이 연료가 돼서 마치 촛불이 타는 듯 계속 타들어간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베네디토는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물을 태우는 능력이니 또 다른 초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현재까지도 베네디토의 자연 발화 능력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현상 19 3위를 공개합니다. 오나와라. 크로스! 하하! 나만 아니면 돼. 저기 3초 전에 크로스 하셨습니다. 이거 맞다. 1994년 8월 7일 미국 워싱턴주 오크빌에서 데이빗 레이시 경관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레이시 경관은 곧바로 와이퍼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이 지는 자동차 유리. 이게 뭐야? 비가 아니라 흐물흐물 젤리 같잖아. 그때 하늘에서 내린 건 끈적끈적한 덩어리. 당시 이것을 두고 젤리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 물질에 호기심을 느껴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 메스꺼움, 그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까지 보인 사람들. 그리고 젤리비가 내린 뒤 동물 사체도 자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미스테리한 건 이 젤리비가 오직 오크빌에서만 내렸고요. 3주간 무려 총 6번의 젤리비가 내렸는데 그것도 밤에만 내렸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수상하네요. 뭐 정체는 밝혀졌어요? 뭐예요, 도대체? 계속 이 비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이 물질을 채취해서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인체 백혈구를 다량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이후에 워싱턴주 보건부의 미생물학자들도 이 물질을 연구했는데요. 젤리비에는 2 종류의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 소화기에서는 박테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정체도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켰는지도 밝히지 못한 상황. 그런데 이때 한 연구진은 한 가지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 물질은 비행기의 액체 폐기물입니다. 즉 블루아이스라는 주장이었죠.
비행기에서 이렇게 한 마을에 비처럼 쏟아질 정도로 많은 양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계속 반복적으로 그건 네. 좀 힘든 얘기죠. 이에 대해 연방항공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색깔도 다를 뿐만 아니라 비행 중에 블루아이스 배출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젤리비가 내렸을 당시 오크빌 주민들은 We had a significant amount of military aircraft flying over the home prior to this happening. 그래서 비밀리에 오크빌이 군사기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새로운 생화학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민들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거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사실이라면 주장인데. 너무 심한 얘기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정체불명의 젤리비는 그 이후 2번 다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그 과학적으로 제조는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사람의 혈액 속에서도 혈장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저는 횟수도 그래요. 한 2주 동안 6번이나 그랬다고 하고 또 6번이나 했으면 사실 자주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또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만으로 따지면 네. 이게 일이에요. 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전 제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기 아, 때문에. 다시 해봐요. 친해졌잖아요, 우리. 뭘 친해져. 이게 좀 과장된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거는 안 친하네. 안 친하네요. 정말 과학적이시네.